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 10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10장은 스토어드 프로그램인데요.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함수, 그리고 커서, 트리거 이런 정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관련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카페에서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439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저장 프로시저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MySQL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MySQL에서도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한마디로 쿼리문의 집합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if문, for문, while문 이런 일반적인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사용해서 완전한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 개체가 바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입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형태는 이렇게 MySQL 도움말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실제 예를 보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딜리미터 달러 나오고 그리고 엔드 달러 그리고 딜리미터 세미콜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중간에 이 안에서 이제 실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코딩할 건데 코딩할 때 세미콜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세미콜론이 나온다는 건 문장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끝이 아니라 이게 한 개의 문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장의 끝을 달러로 바꾸고 있다. 사실 안 쓰는 걸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꼭 달러 말고 뭐 %%나 다른 기호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미콜론 대신에 문장의 끝을 이걸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달러가 나오니까 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끝났고 다시 세미콜론을 문장의 끝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무조건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프로시저를 만들 때는 이제 create procedure 하고 stored procedure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in 또는 out parameter,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매개 변수를 밖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gin, end 사이에 실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번 신경 써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건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프로시저를 호출한 것은 콜하고 프로시저 이름으로 호출하면 됩니다. 물론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게 가로 안에 파라미터까지 적어서 넘겨줘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프로시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드랍 프로시저 if exit에서 혹시라도 전에 했던 게 있으면 다시 삭제해라 이런 의미죠.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거고.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그리고 create procedure 나오고 begin, end 달러까지 이렇게 되고, 실제로 create procedure하고 procedure 이름은 user prc라고 제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따로 없네요. 그리고 이 문장이 여기서는 하나만 나오지만 필요하면은 여기서 몇백 줄 문장이 나와도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게 프로시저의 형태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만들어 놓은 거고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콜하고 이 이름을 호출하면 됩니다. 프로시저의 수정과 삭제는 alter 프로시저는 수정이고요. 드랍 프로시저는 삭제입니다. 뭐 간단하죠. 자, 매개 변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매개 변수를 좀 신경 써서 볼게요. 매개 변수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입력 매개 변수와 출력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력 매개 변수는요, in하고 매개 변수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 호출할 때는 call 프로시저 이름하고 이 전달 값을 넘겨주면 이 전달 값이 이 매개 변수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력 매개 변수는 out으로 out하고 출력 매개 변수 이름하고 데이터를 하면 되게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select into로 많이 써요. 좀 이따 예제로 보면은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call 프로시저 이름하고 변수명을 여기서 넘겨주면요, 이 변수명에 결국 값이 실려서 돌아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select하고 변수명 하면 이 출력 매개 변수 있죠? 이 매개 변수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역시 실습을 통해서 사용하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는 당연히 SQL 프로그래밍 기능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7장 후반부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오류 처리도 기억나시죠? 프로시저 내에서 오류 처리하는 것도 declare handler for에서 이 문장 7장 후반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 1번을 통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습할 텐데요. 실습이 좀 길긴 하지만 여기에 이 실습 1번에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실습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습 1번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SQLDB를 초기화하고 시작할게요. 자, SQLDB 초기화시키고 됐죠. 그리고 10장의 실습 1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1번의 내용은 좀 많긴 한데요. 실습 1번만 마치면 이제 저장 프로시저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SQLDB 유지한 다음에 자, 드롭 프로시저 if exist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처음 만드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되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메타를 받는 저장 프로시저를 볼게요. 자, 입력 파라메타 한 개를 받기 위해선 in 하고요. 파라메타 이름 그리고 파라메타의 데이터 형식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파라메타가 아마도 이 안에서 써먹겠죠. 이 안에 보면 여기 유저네임 얘를 파라메타를 넘겨받은 걸 써먹는 거죠. 그럼 셀렉트 할 때 이름이 파라메타로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마 조회를 하는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자, 만들까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고 자, 만든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것은 콜하고 저장 프로시저 이름 그리고 파라메타가 한 개니까 이 파라메타 타입에 맞는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조관우가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 실제 조관우가 써진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실행해 볼까요? 호출하면 자, 조관우가 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파라메타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쭉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약간 보기 좋게 하려고 다음 줄로 썼는데 그냥 옆으로 써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두 가지 파라메타 받아서 그 파라메타도 역시 여기서 써먹네요. 여기 보면 되게 아마도 출생 연도와 키가 더 큰 것, 둘 다 큰 것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조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얘도 저장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자, 이제 호출할까요? 호출은 두 가지를 넘기면 되죠. 1970은 아마 1로 넘어가고 178은 1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쿼리가 아마 1970년 이후에 태어나고 그리고 키가 178 초과인 사람을 조회하는 저장 프로시저가 되겠네요. 콜로 호출할까요? 호출하면 자, 이렇게 두 명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파라미터 한번 볼게요. 출력 파라미터는 입력 파라미터는 이렇게 똑같이 in으로 쓰면 되고요. 출력 파라미터는 out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얘에다가 나중에 실어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insert into하고 이 테이블에다가 값을 넣는데 처음에는 널 값을 넣어요. 아마도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널 값 넣고 그 다음에 넘겨받은 요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는데 셀렉트하고 max id 요 열이 아마 id 열이거든요. id의 최대 값을 한번 알고 싶은 거죠. 얘를 요 아웃 파라미터에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from하고 조회하면은 좌우간 요 max id 값이 요 아웃 파라미터에 들어가고 끝나게 되면 요 아웃 파라미터 값을 저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실행해보죠.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보죠. 자, 만들고 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TestTBL 이 테이블이요 아직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저장 프로시저는 잘 만들어졌어요. 이유가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이 테이블이 필요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는 실제 실행될 때는 이 테이블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도 돼요. 차례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겠지만 거꾸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호출하기 전에만 테이블이 있으면 돼요. 자,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듯이 id와 txt 그냥 아주 간단한 테이블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계속 값을 넘겨보죠. 그럼 이제 콜하고 저장 프로시저 하는데 테스트 값이라는 이걸 그냥 텍스트 밸류에 넘겨서 이 값이 그냥 계속 인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알고 싶냐면
이 변수를 넘겨주는 거죠. 이 변수를 넘겨주면 이게 outValue가 되니까 outValue가 리턴돼서 1로 들어오는 거예요. myValue에다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는 outParameter 위치에는 거의 다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변수 값을, 그럼 변수를 버릴 게 아니라 변수 값을 확인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그러니까 돌려준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얘네들은 같이 실행해야 돼요. 두 개는. 그럼 현재 1이고 제가 계속 실행해 볼게요. 여러 번 실행할 때마다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프로시저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7장 후반부에서 했던 거를 사실 거의 반복하는 형식으로 해보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 코드를 미리 가져다가 쓰지만 여러분 혹시 처음 학습하는 분들은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실행이 잘 되면 나중에 혼자 짤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 입력해서 실수도 해보고 왜 틀렸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장 프로시저를,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번엔 if문을 써볼게요. 제가 ifelse에서 유저네임을 넘겨받았네요. 그리고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declare하고 beInt 하면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변수는 이 저장 프로시저 안에서 쓸 때 이런 식으로 declare로 선언을 합니다. 그럼 beIR을 지금 변수니까 into beIR 해가지고 제가 출생연도를 이 변수에다가 나중에 입력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사용자명을 넘겨받아서 이 사용자명의 출생연도를 주의한 다음에 그것을 beIR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변수 보니까 1980년대보다 크다. 그럼 아직 젊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지긋하네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그냥 if else문을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 형태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행해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고요. 호출해볼까요? 지금 조용필이라는 회원을 호출하죠. 자, 조용필 회원을 호출하면 나이가 지긋하시네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문을 한번 보죠. 케이스문 보면은 케이스문도 역시 파라미터를 넘겨받아서요. 케이스문 보면 역시 디클레어로 변수를 주면요. 띠를 출력하는 거네요. 그죠? 출생연도에 따른 띠를 출력하는 거고 셀렉트 출생연도를 역시 beIR에 넣는 다음에 얘에 따라서 케이스문으로 나누기 10에서 0이면은 그러니까 11로 나서 0이면 원숭이, 닭, 개 이렇게 띠가 나오네요. 그래서 케이스문으로 해서 엔드 케이스까지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출력을 그냥 띠를 출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용자를 넘겨주면 이 사용자의 띠를 출력하는 그런 저장 프로시저네요. 자, 선택해서 자,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볼까요? 김범수 하면은 김범수의 띠가 양띠라고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프로시저의 케이스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한번 써볼게요. 반복문 중에서 구구단을 한번 써볼게요. 구구단. 그래서 구구단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그냥 한 줄마다 구구단을 저장용으로 몇 단 해서 저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뭐 간단하게 먼저 테이블을 구구TV라고 만들고 이 테이블에 한 개 단씩 입력을 시켜 놓을게요. 자, 역시 저장 프로시저를 while pr라고 만들고 디클레어로 스트링 준비하고요. 아까 여기 백라인 요거를 좀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ik 반복하는 변수를 준비해 놓고 이걸 구구단 앞자리와 뒷자리로 쓰죠. 그래서 2단부터 시작하는 걸 하죠. set하면 변수의 값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while문으로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while 2하고 여기까지 end while 여기까지죠. 바깥 while문이 여기까지죠. 그래서 while do end while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지금 i가 2니까 2, 3, 4, 5, 6, 7, 8, 9까지 하겠죠. 이렇게 해서 i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네요. 확인됐고요. 그리고 다시 스트링을 준비해서 k가 이제 i가 지금 2니까 2단 1은 2 곱하기 1이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0보다 작은 거니까 역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역시 2단이 하나가 아니라 2, 1은 2, 2, 4에서 9번이 돌아야겠죠. 그래서 바깥에 단이고요. 바깥 while문은 단이 도는 거고 안쪽 while문은 뒤에 1, 2, 3, 4, 5, 6, 7, 8, 9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t 스트링에다가 컨캣해서 현재 스트링 빈 거에다가 있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띄어쓰기 하고 i가 2니까 2 곱하기 1은 2. 그리고 그 옆에 또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쭉 만드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키도 역시 하나씩 계속 증가해서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끝나면은 다시 단은 증가시키고 지금 한행된 거 있죠? 2단 끝난 거를 99 테이블에 인서트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첫 번째는 2단, 3단, 4단 이렇게 행 단위로 입력이 되겠네요. 자, 실행해 볼까요? 이제 만들었었네요. 만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실행하죠. 실행하고 테이블 한번 맞죠? 2단 여기 확정하면은 2단부터 9단까지 한 행씩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포문, 이중 반복문이죠. 이중 while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while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얘기한 오류 처리를 한번 볼게요. 오류 처리가 되면 어떤 게 오류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뭘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나는지 계속 누적시킬 거예요. 값을 계속 누적시키는데 오버플로우가 언제 오버플로우가 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코드입니다. 한번 보죠. 에러 PROC라고 만들고요. 변수 먼저 i 준비했네요. i하고 합계내는 거고요. 정수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킬 거고요. 세이브합은 오버플로우 직전 값이죠. 직전 값. 왜냐면 오버플로우 나오고 나면 얘가 값이 이상한 값이 되니까 그 바로 전의 값을 저장해놔서 오버플로우 나기 마지막 최대 값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플로우 나면 이렇게 하려고요. 디클레어 해가지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1264가 인트형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코드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 검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뉴얼에 MySQL 매뉴얼에 있으니까 일단은 1264가 인트형 오버플로우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 부분을 실행할 때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은 지금 실행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오버플로우가 나오면 이게 실행되고 오버플로우가 안 나오면 이게 실행 안 되네요. 일단 오버플로우가 났다 치면은 인트형 오버플로우 직전 합계는 아까 세이브 합에다가 그 직전 합계를 제가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합을 출력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i는 현재 어디까지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i는 1부터 합계는 0 누적시키고 while true로 하면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무한 반복하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얘가 오버플로우가 날 때까지 무한 반복시키고 현재 합계를 세이브합에 해놓고 이제 합계를 그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 하나 합치고 그 다음에 돌면은 세이브합은 오버플로우 나기 직전까지 계속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저장 프로세스를 이제 생성해 보죠. 생성하고요. 자, 실행해 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값이 결과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버플로우 값이 요 값까지 오버플로우 나기 직전 값이 이 값이고요. 21억이 좀 넘죠. 그리고 어디까지 합치면 오버플로우죠? 65536까지 합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네요. 됐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정수형 나는 값이 어떤 값이고 어디까지 합쳐야지 오버플로우가 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 프로시저들이 뭐뭐 있는지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SQLDB 안에 제가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저장 프로시저가 뭐뭐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쿼리면요. 인포메이션 스키마에 루틴즈라는 이런 테이블을 조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루틴의 이름과 데피니션 내용이고요. 이 중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SQLDB로 하고 루틴을 프로시저 하면 저장 프로시저 목록이 나옵니다. 실행해 볼게요. 한번 지금 우리 만든 저장 프로시저 목록 이름과 저장 프로시저 내용이 이렇게 코드가 쭉 나오죠. 하지만 여기는요 저장 프로시저의 파라미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고 싶으면은 좀 다른 테이블을 여기 파라미터즈라는 테이블을 조회를 해야 돼요. 인포메이션 스키마 밑에. 그래서 유저 PRC 3의 파라미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하면 이제 파라미터가 인 파라미터, 아웃 파라미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이 두 개 쿼리면은 뭐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 쿼리를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혹시 나중에 저장 프로시저를 확인하실 때는 꼭 이 두 개 코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how create 프로시저에서 실제 프로시저 이름을 주잖아요. db 이름 점
프로시저 이름 주면 이 프로시저 내용을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럼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Open Value in Viewer 하면은 이렇게 이제 뷰어로서 텍스트로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형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추가적인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 프로시저를 제가요, 테이블 이름을 파라미터로 넘겨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테이블 이름을 넘겨받아서 테이블 이름을 여기 넘겨받아서 테이블 이름을 조회하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들고, 자, 유저 테이블을 조회하고 싶으면 여기에 유저 TBL이 들어가겠죠? 실행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 자체는 파라미터로 실시간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넘길 필요가 있으면은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동적 SQL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 때요, 일단 테이블 이름 넘겨봤죠. 넘겨봤고 얘를 바로 셀렉트하는 게 아니라 셋으로 쿼리를 만드는 거예요. SQL문을 만들고 셀렉트 별표 프롬하고 테이블 이름 넘겨받은 문자열이겠죠. 문자열에서 얘를 쿼리를 만들고, 이 쿼리를 이제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어차피 문자열을 만들고 쿼리를 만들고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제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테이블 이름도 파라미터로 넘기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요, 실행해보죠. 자, 실행되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이름을 넘기는 방법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 프로에서 삭제하는 건 역시 드랍 프로시저하고 프로시저 이름만 주면 삭제가 됩니다. 뭐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삭제할 때는 드랍하고 개체 이름, 그런 식으로 드랍 프로시저 또는 드랍 펑션, 이렇게 드랍 테이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삭제는 간단하게 됩니다. 자, 저장 프로시저 실습을 마치고요, 이제 저장 프로시저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저장 프로시저의 특징으로는 MySQL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많이 만들면 MySQL 자체의 성능이 좀 향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지관리가 간편합니다. 그리고 모듈식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게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보안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접근을 테이블이 아니라 저장 프로시저에만 접근을 주면은 저장 프로시저에는 제한된 내용으로 코딩을 해놓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보안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장 프로시저는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저장 프로시저라고 부르는 것과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동일한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